안녕하세요. WBS 스페셜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조은영입니다.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에서는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님과 함께 정신개벽의 주인이 돼서 교단 초기를 이끌면서 온불교 교단 창립과 발전에 공헌한 여성 선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불제중의 큰일을 해야지 라는 부름에 이런 회상의 어머니로 응답하신 육타원 이동진아 선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불교 사상연구원장 박윤철 교무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가 제가 교도라면 누구나 이 교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특히 교화 현장에 계신 교무님들의 고민은 더욱 크실 것 같아요. 네. 뭐 나주에서도 또 교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좀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죠? 많이 힘들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열악한 교단 초기 이 교화 활동에 헌신한 이 선진님들의 모습을 만나시면서 또 어떠셨습니까? 네. 네. 저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비단 같으신 선진 어른들이시다. 그래서 비단 같은 후진이 돼야 되겠다는 늘 선진님들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네. 네. 방길튼 교무님은요? 예, 어려움이 봉착하죠. 교화라는 것이 어느 상황이 되면 제가 버거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되면 초창기에 우리 선진님들은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도 했을 판인데 제가 엄살 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런 어떤 그 당대의 어떤 진취성 또 어떤 그 활력 이런 걸 느끼면서나도요. 또 한편으로는 내 옆에 소태산 대종사라는 그 네. 활불이 옆에 좀 계셨으면 또 그런 생불이 옆에 계셨으면 나도 좀 잘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어떤 그 부러움 또는 또 그런 또 내면적인 어떤 바램 이런 것들도 함께 교차됩니다. 소태산 대종사 여성 10대 제자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에서 말이죠. 이 방길튼 교무님이 육타원 이동진아 선생님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남자가 저 혼자더라고요. 청일점이죠. 그래서 뭘 할 것이냐 골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서클 같은 거, 농구 서클, 축구 대회하면 제 백넘버가 6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6번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남성 가치하고 여성 가치의 그 어떤 통합적 사유자로 저는 육타원님을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미래성, 지금 어떤 그 여성주의 할 때 보면 어떤 영웅적 여성상이 많아요. 그러나 육타원은 영웅적 여성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남성 가치와 여성 가치를 거의 이렇게 회통시켜요.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미래에서 훨씬 더 필요로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육타원님을 선택했습니다. 네. 대종사님과 함께한 이 초기 선진들의 생애와 교화 활동을 조명하는 시간. WBS 스페셜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여섯 번째 주인공 육타원 이동진아 선진님의 신성과 교화 활동을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겠습니다. 먼저 이동진아 선생님의 양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육타원 종사는 1893년 5월에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서 부친 이화실 선생과 모친 김씨의 이남 3녀 중 3녀로 출생하셨습니다. 천성이 인자, 고결, 침착, 과묵하였고 일찍 부친을 사별하였으며 18세에 이왕가 종친댁으로 출가하여 상당한 부귀를 누렸으나 세속 생활의 재미보다는 종교적 수양 생활을 마음 깊이 동경하셨습니다. 마침내 원기 9년 봄 서울 당주동 성성원의 집에서 박사시와의 소개로 대종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성불제종이 가장 큰 일이라는 대종사의 말씀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육타원 종사는 전라도로 대종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대종사는 불법연구의 창립총회를 마치고 만덕산에서 초선회를 열고 있었는데
육타원 종사는 이 자리에서 동진화란 법명을 받고 초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육타원 종사는 출가를 결심하고 그 후 원기 10년 4월 가산을 정리하고 총부로 와서 전무 출신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 창신동 가옥은 교단에 희사하여 서울교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8.15 조국 광복이 되자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후원하면서 서울지방 교세 발전에 전력하셨으며 춘천에 출장 교화를 하는 한편 개성교당의 당시 교무였던 항타원 이경순 종사와 함께 북한 교화를 개척할 계획도 세웠으나 6.25 동란을 맞아 다른 동지들을 피난하도록 도와주면서 점령치하의 고통스러운 세월에도 서울교당을 지키셨습니다. 서울 수복 후에는 금산 요양원장의 책임을 맡아 교단 요양사업의 기반 수립에 노력하였습니다. 금산 요양원은 뒤에 동화병원, 원광 한의원 등으로 개편되었고 교단 병원 사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원기 40년부터는 총부 교감 교령으로 금강원에 주재하면서 인욕 수행과 무시선의 실천에 정진하셨으며 원기 53년 1월 어느 날 육타원 종사는 좌우 동지 후진들에게 진리는 무상하여 만물은 쉬지 않고 변화한다. 영원 무궁한 일원의 진리를 잘 배우고 닦아서 고락을 초월하자 부촉하시고 며칠 후 1월 18일 육타원 종사는 마침내 75세의 세연을 마치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원기 49년 제9회 임시소위단회에서는 그의 공덕을 기리며 대봉도의 법훈을 서운키로 결의하였으며 원기 62년 제71회 소위단회에서는 법위를 출가위로 추존하고 종사의 법훈을 추석키로 결의했습니다. WBS 스페셜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육타원 이동진아 선지님은 이 자유로운 성품과 실행력 또 훌륭한 인품으로 교단의 구석구석을 알뜰히 챙긴 이런 회상의 어머니로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동진아 선지님은 온불교를 만나기 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전승이 두 가지가 돼요. 네네. 하나는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서 그 하신 원불교 제1대 창립 유공인 역사에 등장되어 있는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상사님이신 좌산 종사님께서 그 박효진 선지님 구술 자료를 근거한 내용이 약간의 대차가 있어요. 그러나 이 대차, 이게 통합된 것은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이시고요. 함양, 마천,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이고, 어릴 때 그 부친이 사별하셨고, 7살 때 벌써 진주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 진주로 옮겨간 이곳이 이제 논쟁점이에요. 이게 아마 권번, 기생학교라는 주장과 또 그렇지는 않지 않냐는 주장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주장도 기생학교였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어쨌든 나중에 이규용, 지금 남편 되시죠? 남편 되신 분이 알게 돼서 이동진아 님이 미인 축에 속하셨나 봐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생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그냥 픽업해서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이돌 정도의 그 활동이었을 거예요. 옛날에 기생 그 권번 출신, 특히 양반 출신의 권번은 굉장한 그렇게 쉽게 볼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걸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그 육타원님의 삶에서 그 권번이라는 이 삶이 육타원님께 굉장한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구조가 그걸 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동진아 님께서 18세 그 결혼하시기 전까지 계속 그 삶은 계속 구성됐어요. 자기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역사적, 사상적 모든 구조 속에서 구성이 돼버려요. 계속. 지금 푸코가 어쩔 수 없는 얘기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 안에는 이것을 내 당신이 스스로
다시 구성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구성을 누르면 네. 그 반대만큼 아마 육타우님은 이동진아 선생님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결혼 이후에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신경증 막 그 소화불량, 두통 이런 것이 아마 이러한 삶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살기도 힘들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 네. 자존심이 안 갖고 그냥 그것이 나 삶이다 했지만 이분은 이것이 용납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읽는 그 이야기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읽을 때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러셨을까 라는 걸 제가 좀 느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는데 남들이 그 소위 말하는 속가기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가야만 됐던 국민적인 그런 길들이 그런 역경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오히려 이제 이분은 이 나중에 끊임없이 예. 이렇게 승화시키는 쪽으로 네, 네. 그런 의지나 이런 것이 의지가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이게 당신이 네. 나는 그 삶이 꽃병에 든 꽃이었다.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시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내가 꽃병에 든 꽃이라 내가 꽃인지 알죠. 네네. 근데 이분은 내가 꽃병에 든 꽃이다라는 그 자기를 직시할 수 있는 힘이 계신 분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냥 꽃병에 든 꽃처럼 살았으면 또 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편한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해낼 수 있었다. 네. 네. 네, 왕궁에 이제 소실로 들어가서 편안한 삶을 살던 분이 일타운 박사시와 선생님을 통해서 또 대종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동진아 선생님과 박사시와 선생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박사시아님이 이제 매개죠. 네. 근데 박사시아님이 어디 사셨냐면 가회동 사셨어요. 가회동이 어디냐면 이동진아님이 사시던 동네입니다. 네. 지금 가보면은 가회동이 옛날 골목으로 막 돼 있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박사시아님이 남원 출신이신데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못 두셔요. 네. 그리고 남편하고 결국은 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굉장히 곤란해셔야 돼서 오빠한테 찾아옵니다. 그 오빠가 가회동 사셨어요. 가회동 사셔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더부살이 하시면서 바느질을 잘 하시니까 이제 바느질 일이 그 궁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은 궁 중에 도정궁이라는 노대 부인의 수양딸까지 되는 옛날에 수양딸이라는 게 이제 그 일을 봐주는 분입니다. 수양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박사시아님 57세 때 지금 전주역, 옛날 전주역, 이제 거기를 가보면 내가 그 생각을 늘 해요. 여기서 최도환님하고 박사시아님 만나서 최도환님이 대종사님에게 생불 얘기를 막 하세요. 얼마나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박사시아님이 나도 뵙고 싶다. 근데 이때 이제 박사시아님이 내가 당신이 서울 이야기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 이야기를 대종사님께 다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어디 누가 있고 이런 일을 다 훤히 아시는 것이죠. 그 중 한 분이 바로 이경수, 이제 옛날 이름 이경수죠. 이동진아님이 가회동에 사셨던 분을 다는 소태산 대종사라는 이 활불이 생불이 목표를 뒀죠. 내가 간다. 네네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거기에 이제 장단을 좀 맞추면 네네. 대체로 원기 9년 아마 초쯤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그 박사시아님 인도로 대종사님 그때 이제 뭔가 같이 큰 새로운 개벽 공동체를 만들 제자를 만나시려는 그 공을 서울 지역으로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찾고 있는 그 무렵인데 그때 시대 상황을 보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잖아요. 원기 9년면 1924년. 그러니까 우리 이 민초들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 그런 것들이 막 그 밑에서 여기저기서 올라오던 그런 시대 상황.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육타환님도 어떻게 보면 정법의 스승이랄까 내 영혼을 좀
새롭게 열어줄 네네. 참스승을 찾으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시와 선생님을 통해서 대종사님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처음 뵙는 대종사님께 예를 올리지 않고 말이죠.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앞서서 뭐 이동진아 선생님 하면은 인품이 좋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신데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인품 안 좋으셨어요. 지금 굉장히 네. 이때만 해도 이 아까 말한 이 소실이란 이 삶에 정말 아마 분노하셨을 거야 안에서는. 그러니까 옷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던져버리고. 네. 자 그게 꼭 인품이 아니라 그 어떤 저항 또 그대로 수긍할 수 없는 네, 그런. 네. 그러다만 또 소화불량 뭐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소화불량이. 근데 이제 이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당대 이제 그 신분적 잔존이 있죠. 그래서 이 왕가와 관계된 사람들은 대체로 가면 그렇죠. 하대하는 뭐 하대하고 대종사님 네. 그냥 한복 입고 이렇게 오시고 그러니까 네, 네. 이제 그랬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아마 권유를 했겠죠. 박사시아님이 얼마나 또 입에 침이 마르게 네, 또 네, 네. 말을 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왔을 때 관망하셨겠죠. 관망을 했는데 여기서 아마 말씀 통해서 해방 공간을 딱 본 거죠. 그 말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뒤에 행보를 보면 바로 나와요. 네. 바로. 근데 이때 가만히 보세요. 이동진아님, 이경수라고 불릴 때 31살, 31세. 소태산 대종사 34. 네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예, 이 모습을. 아마 뭐 젊음의 뭐라고 할까.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또 이경수라는 그 삶에서 그걸 찾았던 분과 큰 생불로서 활불로서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 만났을 때 대종사님이 요즘 지금 처음에 오신 곳이 지금 서울역이 아니고 그 밑에 염천교 밑에 있는 남대문 정거장이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경성역이 세워지기 다 짓기 전이에요. 거기서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여관 걸로 걸을 때 뭐 불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걸어갔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제 그 박사시아 님이 58세가 되시죠. 네네. 58세죠. 네. 예, 그때 되신 분이 이 이동진아님을 이렇게 메시고 올 때 아마 이동진아님은 그 질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이 둘이 있다. 네. 첫째가 바른 스승을 만나서 부처가 되는 일이고 또 하나가 대도를 성취한 후 창생을 건지는 일이다. 딱 던지고 또 그러시면서나 어찌 그런 데 있어 하면서나 큰 일을 합시다. 네. 우리 요즘 여기 사투리는 큰 일을 해야지 했지만 아마 지금 같으셨으면 우리 큰 일을 합시다. 할 때 아마 이경수라는 그 가슴에는 아마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저도 아마 제 앞에서 대종사님 그 말씀을 하시면 제 심장이 튀쳐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첫인상도 중요하고 저는 저분이 어떤 분일까 의심의 눈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거나 어떤 기운을 느끼게 되면 이제 거기에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첫 만남에서부터 또 이동진아 선생님의 비범을 알아보시고 의미 깊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동진아 선생님도 대종사님의 말씀이 큰 울림이 돼서 또 일생을 수도에 전념할 발언을 이제 점차 굳히게 되면서 이 경성에서 말이죠. 지난 만덕산까지 직접 대종사님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가신 건가요? 가시죠. 네. 이제 이동진아님만 해도 친모도 있고 친모도 있고 이게 옛날에 다 이렇게 따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친모를 데리고 그까지 찾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임실 가서 헤매고 막 많이 헤매요. 네네. 그냥 쉽게 간 게 아니에요. 네. 고생을 많이 해서 가세요. 그래도 그걸 끝까지 가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런 문건들을 읽을 때 제가 의심을 해봐요. 제가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가셨을까? 근데 참 오랫동안 이런 것을 이렇게 되물음할 때 제 결론은 그래요. 저라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울렸을 것이다. 뭔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역으로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아까 성불재중이라는 그 대종사님의 그 말. 그러면서나 큰 일을 합시다. 큰 일을 합시다라고 던지는 거기서 이 당신이 평생의 두통과 신경증의 근원을 찾아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아픔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던 것을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주변에서 나를 구성했지만 이제는 내가 성불재중의 삶으로 이제 내 삶과 세상을 내가 이제 구성해 가겠다.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큰 어떤 전회 이렇게 바꿔버리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이 가슴에서 울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찾아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힘들고 힘든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고통스러워도 본인은 이미 즐거움이 이건 의미 있고 힘들고 안 힘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야 될 분을 만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직분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시든 이제 강을 넘고 산을 넘고 절벽을 뛰어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은 SNS를 통해서 그냥 누르면 나오고 거기에 글을 띄우면 다 이렇게 찾아오고 말이죠.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예전에는 지도도 없고 찾아가기가 교통편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이산까지 또 가게 되고 만덕산까지. 만덕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만덕산에서 법명 동진화를 받고 온불교로 이제 기일을 하셨습니다. 이 동진화, 꽃 이름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 법명의 대종사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법명입니까? 아까 이렇게 막 처음에는 그 임실에 갔다가 헤매고 아까 그 지난 얘기 나왔죠. 거기도 가세요. 거기 사람들이 잘못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인 줄 알고 거기 가보면 된다고 가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막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찾아서 물어서 가는데 이제 이제 갈라오니까 막 이렇게 헤매니까 위에서 어서 정신 차려 이리로 오셔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소리 따라서 들어가니까 대종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초선 이제 준비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막 요즘은 번개치죠. 막 소나기 올라오면 이게 대종사님이 그 인연이에요. 만나니까 번개를 치고 근데 사실은 이 인연으로 만났는데 이 이동진화님이 우리 불법 연구회 원불교 그 불법 연구회의 정말 하늘에 불꽃처럼 찬란한 인생을 막 은은한 그 불꽃을 쏘신 삶이 되셨습니다. 참 그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법명대로 자기 삶을 사셨어요. 그 동의 유래, 동력동자 유래를 저 고조선 이런 데까지로 찾아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동명근원. 그랬더니 생명의 근원, 본질의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육타원님은 활짝 열어주시고 꽃피워주신 그런 어른. 그러네요. 법명 그대로. 법명 그대로. 아까 생명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육타원님은 그 생명의 자였어요. 그렇게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WBS 스페셜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이동진화 선지님의 신성과 교화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타운 그 이동진화 선지님은 서울 교화의 효시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서울 교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교당의 효시가 된 이 장신동 가옥을 희사를 하시면서 불법 연구의 간판을 걸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동진화님이 이제 나중에 출가하기 전 이제 삶이죠. 출가를 해서 이제 공생애를 사는 삶 전에 이게 이 기간이
경성 출장소 회원 시절이 원기 11년에서부터 원기 한 17년까지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경성 출장소가 세워지게 되죠. 이제 요즘 말하면 교당.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소화불량 생기고 막 하니까 그 수양처를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창신동에다가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여기를 아마 내 마음에서 벌써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제 이 내용에 보면 그래요. 그게 이제 창신동 605번지 목조초가 2동하고 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결국은 원기 11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회원들 이제 요즘은 교도들이 생기니까 모임처가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동진아님이 나서서 거기를 내놓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게 두 번째죠. 실제로 말하면 이게 정말 원불교 교당 효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신이 살았던 그 가회동 집이 있었어요. 그 집도 매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근데 그 뒤부터는 계속 어떻게 하면 공도에 희사를 할까 그 생각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갖고 이 돈을 가지고 남자 인재양성단 이렇게 수시 이렇게 키우는 거 양성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바로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그 숭산 박광전 그 대종사님 큰아들이시죠. 그분들 그 교육비였어요. 교육비를 이 돈이 아마 밑바탕이 돼서 유학까지 동경 엄청난 사건이죠. 사건이죠. 그러니까 원불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렇죠. 가진 자의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그걸 그냥 뭐 바로 온몸으로 보여주신 참 대단하신. 나중에는 이제 그 또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문헌을 보다가 발견되는 건데 익산 그 총부의 옆에 현영리가 있어요. 지금 배산 쪽. 배산 쪽입니다. 배산 쪽에 현영리가 있는데 지금 현영동이라고 하죠. 현영동인데 거기에 논을 처음에 기록에 850평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기록에 6천여 평이 나와요. 우리 교단 기록입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갖고 총부가 그것을 농사지어서 일부가 그걸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몰랐다 나중에 기록해 보니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수태상과의 그 만남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요 문제도 시사했다고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임시 수의단에 임명이 돼요. 대종사님 처음에 여자 임시 수의단 여성들을 조직을 해요. 그때 정득하고 이제 공적인 삶이 뭐냐면 그때 이제 그 거진 출진단에 우리도 교화단 같이 있는데 거진 출진단에 각장에 임명되는 어떤 공적인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경성 지부가 현 그 서울교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경성 지부 창립주가 되면서 원기 18년 그 정식 전부 출신으로 경성 지부 순교를 하셨는데 이 경성 지부 교무로 봉직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이동진아님은 이제 그 전에 이공주 그 선지님께서 주무하시면서 나중에는 제가 교무를 해요. 옛날에 제가가 교무했습니다. 교무라는 개념이 지금은 전무 출신의 다른 표현이 됐지만 옛날에는 교무라는 것은요 하나의 직책명이었어요. 제가 꽃출가도 제가 교당에 있으면 그때 교무라고 불려요. 또 선언 훈련을 시키면 교무라고 불려요. 그러나 그걸 나오면은 이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대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이름은 또 대리라고는 안 하죠. 그렇죠. 그런 식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교무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역할이죠. 옛날에 역할이었어요. 역할. 그러다가 이공주 권사님이 출가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그 교무가 공석이래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동진아님이 대리교무라는 원불교 사상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리교무라는 걸 잠깐 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교무님이 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다 교무의 대리를 해요. 그렇게 하시고
바로 이제 원기 17년 후반부에 정부 출신으로 다시 출가를 해서 이제 경성지부 도남동 교무라는 시절이 언제든 원기 18년부터 원기 22년까지를 해요. 이 그 4년간 여자 교무, 네. 옛날에는 남자 교무 있고 여자 교무 있고 이렇게 네. 되는데 여자 교무 역할을 시키시죠. 이때 이제 정말 환상의 투톱. 제가 환상의 네, 네, 투톱이라고 네. 합니다. 네. 이 응산 네. 이완철 교무님과 이분들은요, 두 분 진짜 투톱입니다. 네. 오랜 시절 서울교화도 했지만 나중에 총부로 오셔서도 이분들의 역할은 교단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종법사님에 대한 그 어떤 그 후배인데도 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전통을 세웠던 인물들이고 또 교단의 이 훈훈하다는 그것을 만들어냈던 두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응사님 촌 양반입니다. 촌. 네, 신흥리. 예, 촌 양반이고 우리 그 육타오님 네, 서울을 네. 아시는 분이 네, 만나는 네.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들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동진아님이 뭘 했는가를 전혀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문헌도 보지만 초기에 우리가 간행물이 있어요.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보면 편들이 나와요. 네, 네. 여기 보면 뭔 일을 하셨냐면 주로 뭐 이때 강연도 하시고 어떤 그 교리를 설명도 하시고 네, 네. 감상당도 하시고 뭐 사회도 보시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어떤 것을 강연을 했는가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커요. 네. 이분이 뭘 공부했고 무엇을 서로 공부했고 뭘 말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것이 뭐냐면 제목에 보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일체 유심조. 마음밭매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자. 공부길 등 보면 마음 공부와 관계된 네, 얘기가 네. 많이 있고요. 네. 수양, 사은, 신앙, 사실신앙, 극락, 복해쌍수, 결단, 해탈,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특히 이동진아님이 어떤 공부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단련을 했고, 연마를 했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를 보도. 근데 근데- 네. 60년대에 네. 교화부에서 선진 문집이라고 그래서요. 네. 육타원 종사 문집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런 숨은 역할 업적을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네. 이번 이제 100주년 때 그 사업 보고서라든지 초기 기관지에서 전부 찾아내서 보니까 네. 혁혁한 활동을 하신 거죠. 네. 네, 네. 근데 저도 지금 선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의 이제 미래에 이런 역사들이 남겨줘야 되고 말이에요. 남겨야 또 알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 역할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연구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건강이 이제 악화가 돼서 더 이상 교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건강이 악화됐으면 그렇게 힘드셨고 공부를 좀 몇 년 하시죠. 5년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후원을 또 계속 하신 건가요? 이 5년, 이게 요양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이걸 기간을 원기 22년부터 원기 26년 이 5년간인데 재밌는 건 네. 그러니까 이동진아님 평생 병고를 수행하셨어요. 네. 이동진아님 얼마나 아프셨냐면은 그 초기 간행물에 아프신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나와요. 완전히 네네. 아파서 누가 문병 가고 그 개 어렵게 넘겼다. 네. 막 이런 내용 기록들이 그게 표현을 다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라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떨 때는 어려움이 봉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도 실질적으로는 서울 지역에 교무 역할을 하셨죠. 왜 이거 알게 되냐면은 이때 그 이동진아님을 대신해서 제가교무가 또 임명이 돼요. 네. 그게 성성원님이라고 대종사님이 처음 서울에서 머물렀던 집 네. 그 주인 그 성성원님이 제가교무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종사님이 이렇게 강연 대회를 총구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등 떨어지게 상당히 의외로. 등수가 네. 이분들은 배우신 분들이에요. 네, 네. 굉장히 그 근대 교육을 받으신 분 이제 팔타우님하고 이 두 분이 서울 대표로 나가서 했었어요. 네, 네, 네.
이게 좀 말을 잘해야 대회니까 등수가 이제 등수가 이제 되는데 대종사님이 말을 잘하고 유식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뭔가 그 정성 그다음에 뭔가를 자기의 삶과 맞는 그걸 어떤 노력을 하냐 이걸 보는데 그리고 또 등수를 안 줄 사람은 또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실력보다는 안 받아도 되지 않냐 해서 이렇게 미루는데 이게 좀 서운했나 봐요. 그렇죠. 서운해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이동진아님께. 그러니까 이동진아님은 평생을 상담가였어요. 다 들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종사님께 상의를 들으니까 대종사님께서 불러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를 해서 이제 그것이 싹 풀립니다. 이게 이때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서울 지역의 모든 교무가 됐든 교도가 됐든 전무 출신이 됐든 제가 뭐 거짓 출신이 됐든 다 상담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꼭 가슴에 안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건강을 회복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진 선생님은 어떤 또 교화 활동을 이어갔습니까? 이제 이걸 저희들이 이제 교화 복귀기라고 저는 이름을 쳐요. 원기 26년에서 한 10년간, 36년, 10년간인데 이때 이제 경성지부 처음에 순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5년간 순교하시다가 교무가 돼도 잠깐 총부로 순교관 발령이 됐다가 바로 들어오세요. 그만큼 서울에 이동진아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교무를 거쳐서 교감까지 해서 실질적인 이제 해방 이후에 서울의 어떤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렇게 봐요. 출가에서부터 이제 열반에 이르기까지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대종사님뿐만 아니라 역대 또 정보사님들의 보필자이기도 하셨고요. 역대 정보사님과의 일화가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제 저희들이 그 대종사님 이야기를 해보면 대종사님 당신은 심부름하고 살겠다고 해서 대종사님 심부름꾼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종사님 그 큰딸 장녀하고 그다음에 주산 송도성 그 결혼을 할 때도 어차피 이제 중시를 누가 가야 돼요. 네. 그 역할을 하신 거죠. 중신제비 이제 누가 해도 되지만 또 이걸 맡기신 걸 보면 그 대종사님께서 이런 일에 믿음이 가셨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대종사님 그 장남하고 그 임명전 우리 청타원님 이제 그 결혼할 때도 사주단자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거의 심부름을 다 하시고요. 나중에 뭐 우리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무출신 사가들을 이렇게 손 넣어주는 것부터 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이것은 뭐 그 아주 조용조용히 다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정산종사님 같은 경우는 6살 위세요. 나이가 연세가 6살 위인데도 그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당신 육타원님이 더 연상인 거죠. 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당신이 연세가 많다는 것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주법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변에서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언의 엄청난 그 역할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뭐냐면은 그 대산종사님은 당신을 육타원님이 나를 덮어준 이불이었다라고 말하고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대리했다. 그게 뭐냐면 6.25 때 6.25이 벌어진 그 다음 날에 이제 보니까 이제 막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육타원님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실 때죠. 그렇죠. 서울지부. 그 이제 육타원인데 그때 그러니까 다 이제 육타원님도 내려가시라고 이제 그때 이제 회의를 이제 대산종사님이 회의를 해요. 그때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박창기, 묵산 박창기, 정성숙, 정자선, 전팔근, 김대현 뭐 지금 다 그래도 공부를 좀 학문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 유학으로 있고 거기에 또 이제 하신 분인데 내려가라 하니까 난 남겠다. 그리고 대산종사를 메시고 가라. 그때 이제 김인용 선제님께서 그 이제 약재를 구입할 때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산종사님을 메시고 내려가는데 그 마지막 그 한강다리 폭파되기 마지막 차를 이 아사님이 재치를 발휘해갖고 간신히 타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걸 보고 늘 대산종사님은 내 생명을 대리하셨다. 늘 그렇게 말하고 최근에 말했습니다. 그 인민군이 서울을 지배했던 3개월, 50년 6월 28일에 이제 점령해가지고 9.28 수복하잖아요. 그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6월 2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서울에 남아있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전부 조사해서 그 만든 문서철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서울지부장 이동준아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확 미어지고 아 생사를 걸고 교당을 수호하셨구나. 생사를 그때 폭탄이 터져고 옆에 그 식당체라고든가 그것이 폭파될 때는 뭐 그건 폭탄이 옆에 떨어진 겁니다. 그건 뭐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 같이 생기겠죠. 그 여성이지만 그러니까. 그 교당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아주 강하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 이동진아 선생님은 남녀 후진들을 그렇게 또 알뜰하게 챙겨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단의 자유로운 어머님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할 얘기가 이게 너무 많고 무궁무진하죠. 예,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뭔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우리가 그리고 잘 못 드러낸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육타우님 생각하면 육타우님이 금강원에 계시면서 성탑까지 다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럼 그걸 후진들이 할머니 길, 또 육타운의 길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좀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스토리를 줘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훨씬 저 자신을 풍성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게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조그만한 그 어떤 이야기, 그 스토리 그거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그 얘기가. 근데 육타우님은요. 저는 육타우님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는 아감벤의 그 정치학, 호모 사케르 그 책을 읽고 육타우님을 이해하는데 너무 그 사상이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나오는 여성 철학이에요.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 갖고 이제 그때 맺었던 거 좌산 상사님을 뵈러 갔어요. 육타우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늘 하셔서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고 가서 여쭤봤더니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받아 적었다는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막 서울에만 가시면 많은 걸 가져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후진들 막 못 주워서 막 그리고 자산 상사님도 보면은 막 그래서 심지어 고래 심줄 구두를 신어봤대요. 그래서 저보한테도 너 신어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대요? 정말 시원하다.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빛이 된 것 같아갖고 정산종사님한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건 빛 아니다. 넘이 입고 버릴 건데 다시 한번 하니까 이건 빛이 아니다 할 때 갖고 그 이동진아님의 그것으로 그 공부도 많이 됐다고 하면서나 그러면서나 이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덕가의 모성이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좌산 딱 맞는 것 같아요. 도덕가의 모성이었고 이론회상의 어머니였다. 이걸 잘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현재라는 그 여성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여성주의를 3등분을 해요. 크게. 그래서 첫째가 용감한 영웅. 여성인데도 용감한 영웅. 두 번째는 이렇게 보살피는 여성 가치를 추구하는 그 세대. 이거 2세대예요. 3세대는 뭐냐면 그 주체성과 타자성. 이게 동일함과 차이를 공존시키는 그 여성주의. 이렇게 해서 이 3세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동진아님은 2세대하고 3세대에 걸려 있다고 저는 봐요. 2세대, 3세대.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대종사님 얘기로 돌려봤어요. 그럼 하나는 여성주의가 뭐냐면 하나는
자리주의적 여성주의가 있어요. 영웅을 추구하는 네. 영웅적 그 뭡니까? 자리주의,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보살피는 이타주의적 네. 여성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주체성과 그 타자성 또는 이 동일성과 차이성을 이렇게 공존시키는 거. 그러니까 남성 가치와 여성 가치가 이렇게 공존되는 거예요. 네, 네. 이걸 대종사님은 자리이타라고 하죠. 있더라. 예. 근데 이동진 선지님께서는 이 자리이타라는 것이 몸에 확 들어오신 것 같아요. 소태산의 그 말씀에.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은 그게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네, 네. 그 끝까지 아마 자기 삶에서 묻고 질문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그 원불교의 자력 양성을 남권의 연장선상에서의 어떤 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아까 같이 자리타적 관점으로 그 자력 양성을 봐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그 자력을 양성해서 결론이 무자력자 보호를 하자고 돼 있어요. 네, 네. 이런 걸 봐도 이런 현재의 여성 철학에서 요구하는 그 사상하고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1세기랄까 다음 세대의 뭐 여성주의 철학의 하나의 모델. 네. 그러니까 동양적 표현을 빌린다면 음과 양이란 차이를 잘 존중하면서도 네네. 그걸 창조적으로 조화시키는 네. 그런 하나의 가장 한국적 모델, 네. 원불교적 모델. 그리고 그 어른이 우리 육타원님이 아니신가.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말 많이 한 것보다 훨씬 더. 근데 이제 교단의 등불이시고 또 여성계의 첫 등불이고 이 여성주의자 육타헌 이동진아 선지님은 원기 53년 1월 18일에 열반을 하십니다. 이 후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요? 또 프로그램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이번 마지막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요. 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해야 될 건데 그 이제 이동진아님께서 그 항타원 이경순 그 선지님께서 잘 따르니까 그 대국교당에 이제 가시게 돼요. 네. 가시게 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즉흥 시를 쓰시나 봐요. 말하면 그것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어요. 아, 네. 그걸 이제 제가 받은 그 사진을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됩니다. 임께 바친 일편단심, 눈비마저 쓰러지며 굳게 세운 사홍서원 사시간들 변하오리. 영겁에서 영겁으로 영산회상 주인되어 인해 등불 밝혀내어 시방삼계 빛이 되리. 이걸 이제 그 현타원 이성희 교무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도 참 사라질 뻔 알아다가 네네. 살린 그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동진아님의 일생은 정말 상담사였습니다. 모든 이동진아님께 상담을 하면은요, 저 구조실에는 응사님이 계시고, 저 금강원에는 육타원님께서 총부가 훈훈했대요. 네, 훈훈한 네. 도량이었답니다. 네. 참 그런 걸 들으면 정말 가보고 싶은 느낌 그때도. 원불교 상담의 원형인데 이걸 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 요즘 상담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 느껴요. 이 안에서. 네. 이게 한 번 들어간 얘기는 다른 곳으로 안 나가요. 이게 정말 철통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지 심지어 누구 흉보는 얘기부터 뭐 다 네, 네.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해소가 돼요. 스스로. 그런 거.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심지어 원불교적 가치관도 중심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고 이게 판단하지 않고 진단하지 않고 분석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육타원의 경청, 공감, 어떤 공명은 결국은 그 사람을 소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사랑하는 존재로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 상담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네. 저 교단에 원불교 상담학회 있잖아요. 네네. 그 원불교 상담학의 네. 어떤 원형, 원형. 출발점. 출발점. 그래서 많은 앞으로 조명과 연구 공부가 돼야 될 어르신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 물음을 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안도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만나면서 육타원 이동진아 선생님을 만나러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아직도 아쉬움이 좀 있으시죠? 주변만 말한 것 같아갖고 어쨌든 그 육타원님을 통해서 소태산의 가치가 좀 더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육신으로는 못 배웠지만 네. 오늘 우리 원음방송 덕분에 네. 이렇게 영적으로 네. 영혼의 세계에서 육타원님을 뵙고 그 훈증을 그냥 온통 네. 받는 느낌이 들어서 네. 참 저는 행복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동진아 선생님께서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더 많이 연구를 더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오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하실 얘기가 너무 많으신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BS 스페셜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라. 오늘은 육타원 이동진아 선생님에 대해서 온불교 사상연구원 원장 박윤철 교무님과 나주교당 방길腾교무님과 함께 했습니다. 초기 여성 선진들의 숨겨진 신성과 또 교화 활동을 만나는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